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성실하게 적금을 붓고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15년 넘게 시장의 심연을 분석하며 제가 깨달은 역설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숫자들이 사실 우리를 옥죄는 창살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자본주의의 심장은 멈추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되는 중이죠. 부자들은 이미 화폐라는 종이 조각을 버리고 이것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아끼고 있는 그 돈이 머지않아 벽지보다 못한 가치가 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돈의 미래를 공개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통장은 이 거대한 파도를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찍힌 숫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으시나요? 만약 그 숫자가 20년 뒤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데이터 찌꺼기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년 동안 시장의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훑어본 저의 결론은 차갑고도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성실하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포 마케팅에 속아 가라앉는 배 위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있는 꼴이죠. 우리가 평생 교육받은 상식은 이렇습니다. 젊어서 고생하고, 아껴서 저축하고, 그 돈을 불려 은퇴 후에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노동의 가치가 희소할 때만 작동하는 구식 엔진입니다. 이제 세상에는 지능과 노동이라는 연료가 무한정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평생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도토리를 모아온 다람쥐가 있습니다. 볼이 터지도록 도토리를 나르고 굴 속에 산더미처럼 쌓아두며 뿌듯해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굴 바로 앞에 24시간 내내 최상급 견과류를 무상으로 뱉어내는 무한 복제 공장이 세워진 겁니다. 자, 이 다람쥐가 수십 년간 땀 흘려 모은 도토리는 이제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남들 놀 때 못 놀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모은 그 도토리가 이제는 굴 속 공간만 차지하는 쓰레기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AI와 로봇 공학이 가져올 초음속 쓰나미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지능이 단돈 몇 달러에 팔리고 로봇이 잠도 자지 않고 물건을 찍어내는 시대에는 화폐의 가치가 종이값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수만 배 압도하는 순간 우리가 목숨 걸고 모았던 그 숫자들은 시스템 안에서 증발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정부와 거대 은행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꼬박꼬박 저축하고 연금을 넣으라고 등을 떠밀까요? 왜 그들은 이 무한 동력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를 도토리 모으는 다람쥐로 가둬두려는 걸까요? 그들이 대중에게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은 저축보다 수만 배 더 중요한 진짜 화폐를 뒤에서 몰래 쓸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금을 버리고 선택한 그 은밀한 자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부자들이 저축을 멈추고 이동한 그곳, 돈의 지도가 완전히 뒤집힌 그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이 비밀을 모른 채 저축만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도토리 옆에서 굶주리는 다람쥐가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부자들은 지금 무엇을 싹쓸이하고 있을까요? 그 소름 돋는 실체를 바로 공개합니다. 부자들은 지금 현금을 버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폐라는 껍데기를 버리고 시스템의 설계도를 사고 있죠. 15년 전 제가 처음 시장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부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부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가졌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영상 속 데이터가 보여주는 부자들의 움직임은 기괴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빚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곧 들이닥칠 초음속 쓰나미의 정체를 이미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폭발하고 가격이 파괴되는 초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오면 화폐는 앉은 자리에서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이 얼음이 다 녹기 전에 단단한 강철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강철이 바로 AI와 로봇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세상은 물건을 사서 쓰는 손님과
그 물건이 나오는 기계를 가진 주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10% 할인을 좋아하며 물건을 고를 때, 부자들은 마트의 진열대와 물류 로봇, 그리고 결제 시스템의 지분을 통째로 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0에 수렴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건 생산 수단뿐이라는 사실이요.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거대한 판짜기입니다. 모든 것이 싸지는 세상은 소비자에게 천국처럼 보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산가들에게는 지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단순히 현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물가가 떨어져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구매력이 증발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사실은 이 쓰나미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물건값이 싸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비용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죠. 경제학 교과서를 통째로 불태워야 할 만큼 충격적인 이 파괴의 핵심에는 지능의 무상화라는 무서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지능이 공기처럼 흔해지는 세상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들이 발견한 무한 동력의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부자들만 아는 그 수익의 폭발 지점은 어디일까요? 경제학의 역사에서 가장 비싼 재료는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이 물건 하나를 만들 때마다 직원의 월급, 보험료, 식비, 그리고 그들의 숙련도를 사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력이 자본 지출과 전기료라는 저렴한 항목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15년 차 분석가인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지능이라는 고귀한 자원이 공기처럼 흔해지는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에 돈을 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무한하고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AI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수천만 원을 줘야 빌릴 수 있었던 천재의 두뇌가 이제는 한 달에 단돈 몇 달러면 24시간 내내 우리를 위해 일합니다. 로봇은 지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으며 오직 약간의 전기료만으로 인간 수백 명의 몫을 해냅니다. 결국 지능과 노동력의 가격이 0을 향해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생산이라는 공식에서 가장 큰 자릿수를 차지하던 비용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비용이 사라진다는 건 축복처럼 들리지만 경제 시스템 입장에서는 대재앙에 가까운 충격입니다. 생산 단가가 파괴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가치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노동의 가치가 0에 수렴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월급은 과연 안전할까요? 사장님들이 더 이상 사람을 쓸 필요가 없어질 때 우리가 평생을 바쳐 배운 기술과 경험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이제 직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던 생계 수단이 아니라 소수만이 누리는 사치스러운 취미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비용이 사라지면 물건값도 사라져야 정상인데 세상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영원에 가까워지는데 누군가는 그 틈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의 역설을 준비하고 있죠. 모든 것이 공짜가 될 것 같은 이 흐름 뒤에서 거대 자본은 오히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경제의 중력을 뒤틀고 있습니다. 과연 가격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소비의 굴레에 가두려는 걸까요? 그들이 설계한 이 공짜 뒤에 숨겨진 거대한 함정의 정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경제 지식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싸지는 세상에서 진짜로 비싸지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고 생산 단가가 무너지는 순간 경제의 중력은 거꾸로 뒤집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건이 귀하고 돈이 흔해지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세상의 모든 제품 가격이 폭락하는 풍요의 역설이 시작된 겁니다. 15년 차 분석가로서 제가 보는 이 현상은 단순한 세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완전히 헛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깨끗한 물 한 병을 얻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가서 비싼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마다 수도꼭지만 틀면 최고급 생수가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물값이 공짜에 수렴하면 생수 회사는 망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더 이상 물을 팔아 돈을 벌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집에 설치된 그 수도꼭지, 즉 공급의 통로를 장악하려 듭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의 민주화가 가져온 기묘한 결말입니다. 가격이 사라진 세상에서 가치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기업들은 이제 우리에게 물건값을 받는 대신 우리의 이 시간과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왜 우리에게 자꾸 무료라는 치명적인 미끼를 던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공짜로 보고 고성능 AI를 무료로 쓸 때마다 여러분은 지갑 대신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미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낡은 게임을 끝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분이 공짜 서비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만드는 의존성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싸지고 심지어 공짜인 세상인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경제 지표는 사상 최고의 풍요를 말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왜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괴리감에 빠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맹신해온 경제학의 아주 지저분하고도 기만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는데 실제로는 모두가 오물을 먹고 있는 꼴이라는 그 충격적인 경제학의 민낯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장에 가면 뒤에 숨겨진 그 추악한 진실을 지금 바로 들춰보겠습니다. 우리가 맹신하는 경제 지표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보여주는 유명한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두 경제학자가 숲을 걷다가 길가에 놓인 오물 한 덩이를 발견합니다. 한 명의 경제학자가 제안하죠. 자네가 저 오물을 먹으면 내가 $100를 주겠네. 고민하던 친구는 $100를 벌기 위해 오물을 먹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오물이 나타나자 오물을 먹었던 친구가 똑같이 제안합니다. 이번엔 자네가 먹게. 그럼 내가 아까 받은 $100를 돌려주지. 결국 두 사람은 똑같이 오물을 한 번씩 먹었고 주머니 속 돈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쓴 경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는 소비와 생산을 통해 GDP $200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15년차 분석가로서 제가 매일 마주하는 지표들의 민낯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는 경제 성장률이나 GDP 숫자는 사실 여러분의 실제 삶의 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삶의 질은 처참해지는데 숫자로만 기록되는 성장의 유의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죠. 진짜 경제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실질적 가치와 풍요의 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의 성장은 기존의 지표로는 절대로 측정할 수 없는 기묘한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국가가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 지표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정작 여러분의 식탁은 더 풍성해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나는 세상을 말이죠. 이것은 통계학의 오류가 아니라 경제의 패러다임이 숫자에서 누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괴물들은 이 기묘한 틈새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고 모두가 공짜의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들며 수익의 대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기이한 수익 구조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기업의 지출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이 거둬들이는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산하며 하늘을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소비자의 주머니는 비어가는데 기업의 수익은 무한대로 치솟는 이 기괴한 자본주의의 종말, 그 공포스러운 수익의 대폭발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마지막 계산기를 공개하면 여러분은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모든 경제 법칙이 파괴되는 그 임계점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뺄셈을 하는 대상인 비용이 0에 수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년차 분석가인 제가 소름 돋는 수학적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모인 비용이 0에 가까워지면
그 결과값 신수익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거대 테크 기업들이 왜 미친 듯이 사활을 걸고 AI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똑똑한 비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익의 한계를 없애버리는 수익의 대폭발 지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빵 한 조각을 팔기 위해 밀가루를 사고 오븐을 돌리고 제빵사에게 월급을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하늘에서 빵이 무한정 떨어지는 마법의 오븐을 개발한 꼴입니다. 빵을 만드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이 사실상 0원이니 빵 한 개를 팔든 100만 개를 팔든 그 매출은 고스란히 기업의 순이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 비용 제로의 마법이며 자본주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수익의 블랙홀입니다. 거대 기업들은 이제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인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신의 영역에 가까운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명적이고도 공포스러운 모순이 발생합니다. 기업은 무한대로 물건과 서비스를 찍어내고 이익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정작 그 물건을 사줄 소비자의 주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이 가치를 잃었으니 사람들의 소득은 줄어들 것이고 결국 시장에는 물건만 넘쳐나고 살 사람은 없는 거대한 데드존이 형성됩니다. 생산은 폭발하는데 소비는 실종되는 이 기괴한 자본주의의 고장. 이대로 두면 시스템은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 멈추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지배층은 이 붕괴를 막기 위해 아주 은밀하고도 파괴적인 새로운 사회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아주 달콤하고도 위험한 제안을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자본주의의 종말을 막기 위해 그들이 설계하고 있는 판짜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돈 없는 풍요의 실체가 이제 곧 드러납니다. 그들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스스로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배층은 이제 아주 기묘한 처방전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소득이 사라진 대중이 굶주리다 못해 시스템을 부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챙겨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에 현금을 꽂아주는 방식만 상상해왔습니다. 하지만 15년차 분석가인 제가 보기에 다가올 미래는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밀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주거나 의료, 통신과 엔터테인먼트 같은 생존 필수 항목을 통째로 무료화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로봇이 배달해준 음식을 먹고 가상현실 속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누리며 국가가 지정해준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류가 그토록 꿈꿔왔던 유토피아의 완성처럼 보입니다. 돈 걱정 없이, 노동의 고통 없이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돈 없는 풍요의 세상이죠. 하지만 이 달콤한 사탕 뒤에는 아주 서늘한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생존의 줄거리를 국가와 거대 기업이 쥐고 흔드는, 즉 완벽한 의존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먹는 것, 자는 곳, 즐기는 콘텐츠까지 모두 시스템이 무료로 제공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스템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사육장 속의 관리 대상일까요? 소유권이 사라진 세상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자유로운 주체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서비스를 끊는 순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정지되는 구조죠. 부자들은 이제 여러분의 주머니 속푼돈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편적 서비스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의 삶의 데이터와 선택권을 통째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유토피아의 탈을 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국가가 주는 공짜 배급에 만족하며 안락한 배터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뒤집히는 판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기회를 거머쥘 것인가? 세상은 지금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로 나뉘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쓰나미 속에서도 누군가는 상상도 못할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그들은 어떤 지도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이 붕괴하는 자본주의의 끝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생존 티켓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비관론자는 언제나 똑똑해 보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균열을 찾아내고 다가올 파멸을 경고하며 대중의 불안을 먹고 자라죠. 하지만 15년 넘게 시장의 생존자들을 지켜본 제가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돈을 벌고 세상을 바꾸는 건 언제나 미친 소리를 듣던 근거 있는 낙관론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초음속 쓰나미입니다. 이 파도에 맞서서 예전처럼 도토리를 모으는 데 집착할 것인지 아니면 파도 위에 올라타 새로운 대륙으로 건너갈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재테크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합니다. 숫자가 찍힌 통장 잔고에 매달리는 소극적 저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래의 진짜 자산은 화폐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지분입니다. 남들이 공짜 서비스에 취해 안락한 사육장으로 걸어 들어갈 때 여러분은 그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과 그 시스템을 지배하는 인프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남들이 공짜로 주는 빵에 환호할 때 여러분은 빵을 만드는 마법의 오븐을 소유하거나 그 오븐을 돌리는 에너지를 장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부는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의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소름 끼치는 공포로 다가오겠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식에 갇혀 썩어가는 도토리 더미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판을 뒤엎는 설계자가 되어 풍요의 시대를 선점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이 쓰나미의 희생자가 아니라 거대한 파도를 정복하는 서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시나리오의 결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부의 정의가 가진 것에서 이 연결된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죠. 15년 동안 제가 수많은 부자를 만나며 확인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남들이 무엇을 벌이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대체 불가능한가를 집요하게 찾았습니다. 화폐가 흔해지고 노동이 무상해지는 시대에 가장 귀해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독창적인 생각과 데이터 주권입니다. 시스템이 주는 안락함에 길들여져 생각하는 근육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자동항해 시스템이 장착된 배에 탄 것과 같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침대에 누워 제공되는 음식을 즐기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조타실로 들어가 배의 경로를 감시하고 엔진의 원리를 익힐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자는 시스템의 노예로 전락하겠지만 후자는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경로를 바꿀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부자들이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표 제어권과 기술의 원천을 매집하며 조타실의 열쇠를 독점하려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안심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대신 내가 이 거대한 AI 생태계 안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자산이 시스템의 소유권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식은 내일의 오답이 될 것이고, 오늘의 공포는 내일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단순히 구경꾼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파도를 타고 가장 먼저 해안에 도착해 깃발을 꽂는 승리자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모든 판은 깔렸습니다. 우리는 화폐가 죽고 지능이 공기가 되며 자본주의의 심장이 교체되는 인류 최대의 변곡점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15년 차 분석가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공짜 풍요라는 달콤한 마취제를 주사하려 할 때 가장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여러분의 모든 불편함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할 때 그것은 곧 여러분의 생존 본능을 가져가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안개 속에서 절벽을 향해 달리는 열차에 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객실의 화려한 조명과 안락한 시트에 취해 창밖의 위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열차의 속도계를 확인하고 브레이크의 위치를 파악하며 만약의 사태의 열차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길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화폐의 시대가 끝나고 지능의 시대가 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계가 모든 답을 내놓는 세상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은행 잔고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지분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리고 변화하는 기술을 얼마나 내 몸처럼 다룰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화폐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미래라는 새로운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매집한 지능의 소유권과 이 인프라의 지배권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과 그들 사이의 간극을 우주만큼 벌려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한 여러분은 이제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통찰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모든 분석의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하는가? 15년 동안 수많은 경제적 붕괴와 탄생을 지켜보며 제가 얻은 마지막 깨달음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가치의 원천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이 노동을 지우고 화폐를 녹여버릴 때 유일하게 가치가 폭등하는 것은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파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대신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갈증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곳에 여러분만의 고유한 색깔을 입히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무한한 그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AI라는 그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죠. 하지만 그 그물을 던져서 어떤 고기를 잡을지, 그리고 그 고기를 어떻게 요리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지는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물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바다의 흐름을 읽고 고기의 길목을 지키는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그물 자체를 소유하는 단계를 넘어 바다의 흐름을 설계하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단순한 그물 사용자가 아닌 바다의 항해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15년 차 분석가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기술도, 지표도,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속도에 대한 감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변화는 선형적인 그래프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수직으로 솟구쳐 오르는 익스포넨셜, 즉 기하급수적 폭발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정답이 오늘 오답이 되고, 오늘 우리가 비웃었던 공상과학이 내일의 일상이 되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폭포 앞에 서 있는 뗏목과 같습니다. 폭포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에 물살은 고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죠. 여기서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뒤로 가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뗏목을 버리고 거대한 함선에 올라타거나 스스로 엔진을 달아 물살을 장악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12장에 걸쳐 여러분의 상식을 부수고 공포를 자극하며 동시에 희망을 노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 폭포 아래로 추락하는 이름 없는 대중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거대한 함선을 완성하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매집한 지능과 시스템의 권력은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벽이 아무리 높다 한들 그 성벽을 만든 원리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화폐가 가치를 잃고 노동이 사라지는 이 기묘한 유토피아의 끝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승리를 쟁취할 사람은 결국 변화의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소수의 통찰가뿐입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슬픈 장면은 파티가 끝난 줄도 모르고 빈 술잔을 든 채 화려한 조명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음악은 멈췄고 조명은 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돈이라는 이름의 빈 잔을 닦으며 누군가 다시 술을 채워주길 기다리고 계신가요? 13번째 장인 이 마지막 함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그 빈 잔을 과감히 깨뜨리고 파티장 밖으로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말의 시대에서 자동차의 시대로 넘어가는 찰나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말에게 좋은 사료를 먹이고 편자를 갈아줘도 엔진의 속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달리고 있는 저축, 보험, 부동산이라는 이름의 말들은 곧 은퇴해야 할 운명입니다. 시대의 엔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말의 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마부로 남게 될 뿐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말을 팔아 자동차 공장의 지분을 샀습니다. 그들이 이동한 거리는 이제 눈으로 쫓기조차 힘들 만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엔진의 원리를 이해하는 자에게 이 변화는 축복입니다. 화폐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설 새로운 가치의 기준, 즉 이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손에 넣으십시오. 지능이 무상화되고 노동이 증발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무기는 오직 하나, 대체 불가능한 인간다운 통찰입니다. 기계가 정답을 내놓을 때 그 정답의 가치를 판단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초음 속 쓰나미도 쓸어가지 못할 여러분만의 진짜 금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13번의 도약이 여러분의 인생에 거대한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안일한 평화보다는 깨어있는 불안함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AI가 써내려가는 새로운 장의 첫 주인공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시스템의 배터리가 아닌 시스템의 설계자로 거듭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바꾼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석 분석가로서 여러분의 찬란한 앞날을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통찰의 시리즈를 모두 완독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통찰을 바탕으로 단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AI 시스템 지분 확보 실전 가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풍요를 누립니다. 바로 다음 단계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